네, 안녕하세요. 리뷰톡톡의 미코니 스튜디오입니다. 오늘은 제가 캡처원을 이용한 보정법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정을 하게 될 사진은 이 사진이고요. 굉장히 칙칙하죠. 이게 런던의 날씨입니다. 그래서 다행히 사진 자체는 보정하기가 굉장히 편하게 찍히고요. 밝게 찍어도 조금 어둡게 찍어도 보정하기는 굉장히 편한 그런 날씨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어떻게 보정을 했냐면요, 이 사진을 어떻게 보정을 했는지, 제가 이거랑 똑같이 보정을 할 수는 없겠지만 어떤 워크플로우를 가지고 진행을 했었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보셨던 사진이 이렇게 제가 보정을 한 후에 포토샵에서 한번 보정을 하고 포토샵에서 루미나 4를 이용해서 보정을 했었어요. 그래서 캡처원을 가지고 1차적인 보정을 한 후에 포토샵으로 이동해서 2차, 그 다음에 마지막 루미나에서 3차, 다시 포토샵으로 돌아와서 마지막 마무리를 했습니다. 생각보다 오래 걸리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설정 값을 잠깐 옆에다가 복사를 해놓고 이런 느낌의 사진을 나중에 이런 느낌의 사진으로 보정이 될지 나중에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 같은 경우는 여기 빠른 작업, 이 큐 부분을 굉장히 이용을 많이 하는데요. 제가 좋아하는 툴들을 이렇게 추가를 해놓고 보정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뭐 사람마다 다르긴 하지만 저 같은 경우는 노출을 먼저 맞출게요. 네, 저는 인물을 보정할 거기 때문에 인물 쪽에 약간 블러가 났지만 이대로 하겠습니다. 여기 부분은 그냥 라이트룸에서는 밝은 영역 내리시면 비슷할 거예요. 그래서 하늘을 조금 살려줬고요. 그다음에 섀도우도 살짝만 올릴게요. 이렇게 너무 올리면은 굉장히 어색해지죠. 그렇다 대비 이렇게 막 넣으면 너무 진해지기 때문에 살짝만, 안부 부분은 살짝만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배를 살짝 맞출게요. 화이트 밸런스를 약간 노래끼리하게, 마젠타 느낌보다는 약간 그린틱한 게 전 좋기 때문에 색깔을 약간 이렇게 맞춰주겠습니다. 대비는 조금만 올리고 섀도우는 한 1, 2만 깎도록 할게요. 그 다음 선명도랑 저는 가능한 여기서는 안 만지고요. 보시면은 샤프닝도 거의 올리진 않습니다. 워낙 캡처원 자체가 쨍하게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필요에 따라서 선호에 따라서 올리시는데 저는 올리진 않겠습니다. 노이즈 제거도 따로 건들진 않을 거예요. 프레임 구도를 조금만 더 인물에 집중할 수 있게끔 만들겠습니다. 이 정도로 프레임은 잡도록 하고, 이게 거슬리시는 분들은 요거를 나중에 브러쉬로 지우시면 될 것 같고, 저 같은 경우는 따로 그렇게 거슬려 하는 느낌은 아니어서 그냥 가지고 가겠습니다. 그다음에 살짝 노출을 살짝 올려줄게요. 그냥 커브를 만지기 전에 레벨을 살짝 만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부분도, 이 레벨도 처음에 라이트룸에 익숙하신 분들은 조금 헷갈리시거나 조금 다루기 힘드실 수는 있는데, 저도 좀 적응하는데 시간이 걸리기는 했어요. 근데 쓰다 보니까 굉장히 편리합니다. 굉장히 편리하고 써보시는 분만 아실 거예요. 그 다음에 커브도 살짝만 만질게요. 저는 살짝 이렇게 안부를 올리는 거를 굉장히 좋아하기는 하는데 사진에 따라서 조금 다르게 진행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위기냐에 따라서 안부를 이렇게 올릴 때도 있고 이렇게 안 올릴 때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컬러 밸런스 살짝만 만질게요. 그리고 캡처는 정말 편한 게 이 부분 이런 거 조작하는 게 굉장히 편합니다. 그래서 익숙해지기만 한다면은 굉장히 강력한 툴이 될 거라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고, 많은 분들께서 적응하기까지가 조금 시간이 걸리지만 적응만 하신다면은 정말 좋아요. 그 다음에 미드톤도 살짝, 그 다음에 저 같은 경우는 이 마스터 부분도 요즘에는 만지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이 마스터가 하이랑 섀도우, 그 다음 미드톤 만진 후에도 추가로 전체적인 색깔을 어떻게 잡아갈지 이렇게 필터를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요즘에 이걸 굉장히 많이 애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과 지금 현재 이렇게 보정이 됐고, 이렇게 보정한 이유가 제가 좀 이따가 루미나 4를 사용하면서 보여드릴 텐데 얼추 비슷했네요. 약간 하이라이트 부분이 이쪽은 조금 더
파랑 느낌이 있는 거 보니 네,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붉은기가 지금 보정한 사진이 더 있네요. 살짝 이렇게 진행을 했고 이제 포토샵으로 가서 포토샵을 사실 거치는 이유는 제가 이게 편해서 거치고 있어요. 네, 그래서 포토샵까지 넘기는데 시간도 많이 오래 걸리지는 않고 금방금방 할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 포토샵으로 무엇을 하느냐, 그래서 피부 보정을 편하게 쉽게 할 때 포토샵으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보통 저는 이 브러쉬, 조정 브러쉬를 통해서 노출 0.05에서 뭐 15까지 올리고 대비 살짝, 그다음 어두운 영역 살짝 올리고 텍스처로 주로 이제 정도를 좀 정하는 편이고요. 네, 선명도 마이너스 20 정도 두고 노이즈 감소는 플러스 한 50에서 70 사이로 놓습니다. 명료도도 살짝 깎고요. 채도는 깎진 않아요. 제 기준에선 시간도 굉장히 빨리 가고 뭐 3분할이래. 주파수 분리법 같은 경우는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간단하게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작업을 하느냐에 따라서 자신의 작업 방식을 결정하시면 되실 거예요. 해주고 입술 부분이 혹시나 조금 그랬을까봐 좀 지워주고 눈 부분도 좀 살려주고요. 눈썹 부분도 조금 살려줄게요. 이렇게 보시면은 네, 이런 느낌으로 현재까지 나왔죠. 이제 이거를 루미나 4에 가서 하늘을 이제 합성을 할 텐데요. 이 루미나 4가 제가 쿄 작가님 영상을 보면서 알게 된 프로그램인데 굉장히 편리하게 하늘을 합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찍은 하늘도 합성할 수 있고 기본적으로 프리셋화 되어 있는 하늘들도 있어서 굉장히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마무리를 최근에 여기서 많이 하는데, 루미나 4 같은 경우는 여기 크리에이티브 요 도구를 들어가시면은 AI 스카이 리플레이스먼트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은 저는 선셋 원을 굉장히 즐겨 쓰는데 이런 느낌이죠. 네, 그래서 굉장히 편해요. 이게 굉장히 편합니다. 정말 편해요. 저도 쓰면서 좀 놀랐고, 물론 조금은 손봐야 할 부분들이 분명히 보이지만 그래도 그렇게 엄청나게 힘주는 게 아니라면은 저는 이 정도는 굉장히 충분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기가 포커스가 날아가서 찍었으니까 하늘도 같이 날려야겠죠. 그래서 디포커스 좀 주고 비슷한 정도로만 주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수평선 위치는 대부분 잘 주는 편이고요. 이 부분 보시면 디테일이 조금 중구난방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보정을 하실 때 스카이 글로버 뭐 이런 거를 통해서 조정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조정을 하실 때는 항상 잘 보시면서 내가 이것에 힘을 얼마나 드릴 것인지를 잘 고민하시면서 하시면 되겠고, 저는 지금 인물에만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인물에 집중해서 요건 대충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적용 누르면은 다시 넘어가게 돼요. 필터처럼 이렇게 루미나 4에서 작업한 것이 딱 씌워지면서 사진이 완성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하늘 보정 전과 후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요. 그래서 이게 제가 보정을 했던 사진이고요. 보시면은 좀 인물 쪽이 좀 차이가 나긴 하지만 대략적인 분위기는 비슷해지죠. 네, 그러면서 자신이 원하는 느낌으로 세부적으로 보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이렇게 보정을 해놓으면은 다음 사진부터는 되게 금방금방 해요. 왜냐면은 일단 설정값 조정이 돼 있고, 복사해서 캡처원에서 복사는 컨트롤 쉬프트 C인데 이거 복사해서 어디다가 할까요? 네, 여기다 뭐 붙여넣고 그 다음에 조금 색감 보정한 후에 바로 편집해서 포토샵 가서 뭐 다시 이런 식으로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시간이 많이 절약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 참고해 주시고, 제가 어떤 식으로 일하는지 이번에 보여드렸고요. 캡처원은 사용하기 정말 편하고 개인적으로 대만족하면서 쓰고 있고, 다음에는 라이트룸 영상으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안녕.